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부실 검증 논란 속에서 결국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무시 국정 포기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7분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라고 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부 낙방할 것 같아서 오히려 야당이 더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인사원칙이라고 내세운 원칙에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7명 전원 모두 부적격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쎄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현중 의원님. 네. 박영선 장관 후보, 김현철 장관 후보 두 사람 구하기 위한 나머지는 들러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7명 이렇게 전원 무적격으로 제1야당이 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야당들도 보면 1명, 3명, 또 정의당도 또 1명, 뭐 지금 2명, 1명 할지 2명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일단 부적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모두 다 임명을 강행한다라면 굉장히 정책 부담이 크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야당과 그러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아마 거래를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 어떤 비중이 있는 그런 장관들은 좀 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이 공분하는 장관들,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들 유학 보내면서 포르쉐 사주면서 뭐 전세금을 올려서 포르쉐 사줬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정말 국민들의 어떤 좀 감정선을 건드리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장관이 힘들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 한 2-3명 정도는 여기에 이제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이나 뭐 의원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은 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또 쉽게 얘기하면 현역 불패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렇죠. 보인다는 얘기죠. 네. 예. 일단 야당들이 부적격으로 한 사람 중에 공통분모가 한 명 있습니다. 뭐죠? 네.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네. 야 3당에서 지금 비토를 공통적으로. 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7명을 다 살릴 수는 없다라면 네. 만약에 야당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서 아들 포르쉐 사준 장관을 예. 우리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 국민의 어떤 이 감정을 감안을 한다라면 이 조동호 장관이 좀 장관 후보자가 유념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굉장히 이 누구 말이 맞느냐. 굉장히 현역인데? 네? 현역인데?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나 정치적 사건으로 커지면 그렇죠. 아마 이제 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점도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그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야당의 반대 수위를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죠. 자, 여당은 청문회의 태도, 국정 발목 잡기라면서 얼른 청와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지켜봐야 합니까?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합니다.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담으면 됩니다. 자, 정권을 막론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요. 늘 나오는 말이 이게 국정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이거는 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야당을 설득할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건데, 자, 야당이 이제는 화살을 청와대 쪽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환되는 인물이죠. 바로 조국 민정수석.
그 대상입니다. 제대로 인사검증을 했냐? 그 부분을 지금 꼬집어 묻는 겁니다. 이 정부의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다.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민정수석 책임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인사추천 책임자는 물론 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구정 차장. 네. 사실 이번 정권에서 이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했어요. 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장관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보니까 이 7대 기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 기대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인사검증 기준을 이제 7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2기 내각에서 발표된 후보자들의 어떤 인사청문 과정에 드러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검증에도 좀 못 미치는 인사들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세금 탈루라든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 박영선 중기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3명이었고요. 부동산 투기나 차명거래 논란은 김현철 후보자까지 4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위장전입, 자녀교육 몇 대 장관 청문회 때마다 나왔던 네. 사람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사 검증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이 두 사람의 책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좀 책임을 지고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7대 기준이라고 해놓은 것들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야당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장 그럼 이 두 사람이 물러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공격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물러났을 경우에 그 후폭풍도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왜 계속 데리고 있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두 사람을 경질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이런 인사 체계나 검증 체계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손본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지만 당장 두 사람이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보면 언론에서 며칠만 하면 다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검증이 아니었어요. 그 본인의 SNS라든지 몇 가지 서류만 보면 사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그럼 저는 그 검증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루 전날 6,400만 원 세금을 덜렁 낸 사람이나 자신의 딸하고 사위한테다가 다 집을 갖다가 정리해 준 사람이나 아들 만나러 간다고 매일 4,600만 원 국비 들여서 매일 콜로라도 대학교 가서 아들 한테 갖는 사람이나 네. 포르쉐 사준다고 전세금 올린 사람이나 네.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은 조국 수석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8명이나 낙마를 했고 7명이나 지금 채택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저는 반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표명으로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러운 청와대로서는요, 장관 인사까지 제동이 걸리게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물론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여당이 이 부분, 야당의 지적사항,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든 이 정부는 인사를 강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약 15명입니다. 후보자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8명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사례를 넘어섰습니다.